안녕하세요.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. 오늘은 목표를 좀 더 잘,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 중학교 때 경험과 MBA 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봤을 때 전교 29등을 했고 반에서는 5등을 했어요. 이때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교 등수에 비해서 반 등수가 좀 낮았었어요. 저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고 누가 저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라, 어떻게 하는 게 좋다,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제가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잘했네 이렇게 만족했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최상위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교 10등 안에 드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눈에 띄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어요. 그리고 당시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수학이 58점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수학은 좀 못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. 반 친구 중에 가명을 쓰겠습니다. 서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반에서 5등 할 때 그 친구가 4등이었고 전교 29등을 하면 그 친구가 전교 28등이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제 앞에 등수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마 다른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그 다음 시험인지 다음 학기 시험에서 제가 15등을 했는데 전교 15등을 했는데 그 친구가 14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나도 열심히 하는데 한 등수 차이라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공부 관련해서 목표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목표가 생기게 됐어요. 바로 내가 저 서준이라는 친구를 한번 이겨봐야겠다. 저 친구보다 좀 잘해봐야겠다. 한 등수만 어차피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. 그런데 1학년 때 4번 시험을 본 결과 제가 다 그 친구보다 시험을 못 봤어요. 반등수는 올라서 그 친구가 2등, 제가 3등을 했었는데 비록 시험은 4번 다 졌지만 좋았던 점은 제가 평균 90에서 91점으로 시작을 해서 평균이 92에서 93점으로 올랐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이 당시에는 평균 1점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고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평균이 한 97점 정도 됐었어요. 비록 4번 다 시험을 그 친구보다 못 봤지만 저는 1학년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반 편성이 달라지니까 그 사실만으로 되게 기뻤어요. 그냥 저 친구랑 같은 반이 안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싫고 짜증이 났었는데 어쨌든 뭐 현실은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2학년 때는 꼭 저 친구를 한번 이겨보자. 한 등수만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2학년 시험을 봤는데 제가 반 2등을 했고 그 친구가 당연히 이제 1등을 했겠죠. 제가 평균 똑같이 92, 93점 정도였어요.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친구가 1등을 하긴 했는데 반에서 평균이 갑자기 95점으로 확 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 친구가 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성적이 저렇게 올랐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미안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도 막 따라가고 그랬었어요.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지만 이제 2학년 4번의 시험 결과도 그 친구가 저보다 시험을 더 잘 봤고 저는 계속 2등, 그 친구는 계속 반 1등을 했어요. 전교 등수도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제가 평균 92점, 93점에서 시작을 해서 2학년 마무리를 평균 94.5점으로 올려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였어요. 이제 비록 8번의 시험에서 제가 그 친구보다 시험을 못 봤지만 성적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었던 건 또 그 친구 덕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정말 저 친구랑 다른 반이 되고 싶다. 저 친구 없는 곳에서, 없는 반에서 공부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
반평성 결과 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서준이라는 친구랑 3년 내내 같은 반을 했었는데 이게 뭐 전교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꽤 흥미진진한 일로 계속 회자가 됐었어요. 제 뇌피셜이긴 한데 둘이 붙여넣어서 성적이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혹시 일부러 붙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되고 그때도 정말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방학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제가 고등학교 때만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가 운 적도 있어요.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하기 싫은데 내가 펜을 놓으면 제가 공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. 이제 3학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또 저보다 시험을 잘 봤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그 친구가 저보다 잘 봐서 제가 이 정도 차이면 다음 시험 때는 한번 내가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3학년 첫 시험까지 하면 9번 시험을 제가 진 거였는데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계속 이제 근소한 차이, 한 등수 차이로 계속 그 친구가 앞서가니까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중간고사 보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까지 넣어서 합산을 하잖아요. 그때 제가 교무실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봤더니 너랑 서준이랑 지금 평균이 똑같이 나왔다 이러시면서 평균을 막 다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제가 드디어 그 친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적표를 사진을 찍은 걸 제가 영상에 넣었는데 화질은 좀 좋지가 않아요. 이때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반 1등을 해봤어요. 근데 동시에 전교 1등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했었어요. 또 교과우수상도 체육 빼고 다 받아서 이때 조회 시간에 앞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일이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큰 성취 경험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. 제가 만약에 처음 시험을 보고 전교 29등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전교 1등을 꼭 해야겠다라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을까?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바라보았을 때 과연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을까? 이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대신 그냥 한 등수만 올리려고 계속 단기적으로 노력을 했을 뿐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장기 목표가 생기면 단기 목표 여러 개를 꼭 그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MBA 다닐 때도 1학년 한 1학기 중반쯤에 전체에서 1등을 하면 졸업식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상 내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2년 과정을 항상 1등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장기 목표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좀 피폐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. 저의 단기 목표였는데 이번 학기만 잘하자, 이번 학기만 잘하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서 총 4학기, 계절 학기까지 하면은 8학기를 이렇게 단기 목표를 이루는 방식으로 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전체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어요. 제가 상을 받는 장면 영상을 다른 영상에 살짝 넣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울 때 어떤 단기 목표가 좋은 단기 목표냐? 제가 생각했을 때는 2, 3개월 내에 혹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,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가 좋은 단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왜 효과적인지 몇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는 목표 달성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목표라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지금 5등급인데 난 1등급으로 올리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바로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난 안 되나 봐, 나는 힘든가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. 그러면 또 포기하기 쉬워지고 하지만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들이 그 중간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목표 달성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
또 작은 성취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채워 놓으면 성취감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 성취감이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기 목표가 좋은 단기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기 목표는 우리 기대감을 높여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등수만 높이면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기대감이랑 희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성취감과 함께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단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.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어떤 목표, 되게 나와 동떨어져 있는 목표가 아닌 내가 바로 다음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했을 때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마지막 장점인데요. 단기 목표는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해요. 장기 목표의 경우에 그걸 바꿀 때 저희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또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하지만 단기 목표는 기간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를 많이 세우시면 세우실수록 장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렸는데 먼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내가 세울 수 있는 단기 목표들을 꼭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.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단기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인지도 꼭 체크를 해보세요. 그리고 기간이나 방향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시면서 장기 목표까지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